반갑습니다. 회원들께서 마리산 참성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마리산 이렇게 최고의 정상에 이제 당군께서 쌓으신 참성단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지가 건 이제 3년을 넘어서고 있죠. 이제 마른 보호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약속한 바대로 보호 기간이 끝나면 저 폐쇄된 것을 개통 이렇게 다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있는 우리 회원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왜 이 마리산에 있는 철책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것을 치워주지 않느냐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제 전에는 이제 보호라는 명분하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파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보호를 시설을 마련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보호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보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철책을 지금 거둘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철책을 걷어버리면 거기서 정치인으로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아마 사실 그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우리 민족을 이제 글 올리실 때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천자의 나라다, 천선의 민족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최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제 이런 말을 전할 때는 반드시 역사적 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매림역사문화TV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오늘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릴 건데 왜 우리는 천자의 나라라고 했느냐 아니면 천선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느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리산 천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왜 마리산에서 천지가 또 재현되어야 되는지 지금 철조망을 왜 걷어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에 제가 이제 마리산 갔을 때 철책 이렇게 둘러치진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문화재를 보호할 때 저런 철책 쓰면 되겠습니까? 좀 아름다운 모양이라든지 당군 조선에 관련된 그런 문양을 새겨가지고 보호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들 저렇게 둘러쌌다면 아마 국민들의 반감은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보호라는 명분하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험, 예,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기 들어가면 뭐가 위험합니까? 여러분들 저 철조망에 간판이 붙은 위험입니다. 저기 위험시설이라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간판을 붙인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아예 이제 당군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철조망을 걷어낼 수 없다라는 쪽에 이제 그쪽 정치인들이 하소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당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당군은 없었고 그리고 중국의 한사군이 우리나라를 역사에 처음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의 속국, 중국의 속국이다라는 논리를 이제 제공한 것이 동북공정인데요. 그 논리를 옹호하는 우리나라 단체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 당군의 철책을 걷어내는 것을 대단히 반대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다가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미래 대한민국은 중국의 또 다른 이렇게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천손에 관련된 역사적 연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 천재 문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천자 문화, 천손 문화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천재 문화입니다. 하늘의 제사 문화. 이 문화가 바로 천자업근과 천손 문화권에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천손 민족이라느니 천자라느니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천자만이 하늘을 독점할 수 있었죠. 농사도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동지, 하지, 춘분, 추분점도 어떻습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중국이 힘나갈 때 세종대왕 기록 보셨죠? 보면요. 중국대로 합니다. 중국대로 맞추라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 맞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맞게끔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죠? 우리에 맞지 않게 중국이 본 하늘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사에 적용시키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리 당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하늘도 그러는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는 어떻게 해서 보면 이 천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천자 문화를, 천재 문화를,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를 뺏어간 이유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어떤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줘 보면요. 속국으로 완전히 이제 만들려는 그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천재 문화의 개성과 단절의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문구가 여러분들 보시면, 고려국 봉기의 행촌이암, 고려시대 때 국무총리를 하신 이암 선생의 상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구구절절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넣어줘 보면요. 자, 우리나라는, 자, 뒤에 제가 이렇게 뒤에 뭘로 보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환단, 그러니까 황국 배달 고조선 시대 이래로 모두 천상의 하느님, 천재를 천상 하느님, 천재라고 합니다. 천상의 하느님의 아들을 천재자죠. 줄여서 천재라 하는데요. 천상의 하느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분봉이죠. 분봉을 받은 제후와는 원래 근본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제후들은 하늘에 천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제후는 이렇게 이 문화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 때 어떻습니까? 사대주의가 극대로 되면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 천재 문화를 중국에 다 뺏기버립니다. 그리고 천자, 용의 문화도 중국으로 완전히 독점화시키는, 뺏기는 그런 이렇게 사태까지 가져보면요. 자, 지금은 일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원나라의 굴레 밑에 있으나 뿌리가 같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정신과 육신을 소유하고 어디서 우리는 물려받았다? 황국 배달 고조선에서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고려가. 자, 그래서 물려받은 정신과 육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배달의 신시계천과 고조선의 사망관경 아시죠? 고조선이 당군의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당군이 직접 다스리는 본국과 어떻습니까? 두 개의 부왕을 두었던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만이나 부르고 그것이 만 지난번에 원래 사만이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고조선을 하나로 가지고 고조선의 소도가 요술하느니 다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왜? 본국의 당군이 계신 거기는 어때? 전쟁을 안 했어요. 변두리인 번안 쪽에서 어떻습니까? 요수 쪽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학자들이 뭐냐?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다? 요수 쪽이다. 왜? 거기에 기록이 다 나오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원래 고조선의 어디 날개요? 왼쪽 날개입니다. 왼쪽 날개. 번안. 직접 당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죠. 마한도 어떻습니까? 한반도도 마한도 당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고. 이런 걸 알아야만 고조선의 수도가 왜 하얼빈인지 흑룡강 쪽인지를 왜 기록해놨느냐를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어떻게 다 번역한다? 요서 쪽이 뭐다? 고조선의 수도가 있다. 물론 거기는 왕금성이 있죠. 그 왕금성은 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왕금이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왕금이 여러 명했습니다.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군 왕금이라 하는데 왕금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당국에 나오는 것처럼 대감이라는 뜻으로 왕금, 인왕금, 저왕금, 왕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열었던 분은 뭐냐? 앞에다가 뭘 붙이냐? 신인.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왕금이라 해가지고 신인 왕금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걸 이런 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 요소 쪽에 왕금성 있지. 평양 쪽에 왕금성 있지. 아, 왜 왕금성이 왜 다 있어? 거기 당군이 그러면 요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왕금성은 어떻습니까? 왕금성은 고유명사인 성격도 있으면서 뭐 해보면요. 보통 명사 여러 명이었어요. 보면요. 왕금이. 그래서 왕금성이 어떻습니까? 요소도 이야기하고 요동도 이야기하고 평양 쪽 이야기하고 물론 이동한 것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그게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만관경하고 왕금이 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한국시대 때 기록을 본다면 한국에 대한 기록이 태백일사 황국봉기에 나오는데요. 자, 어떤 분은 환인이 하느님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역사 원문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환인이 하느님, 환웅은 첩의 자식, 당군은 곰의 자식. 여러분들 이거는 삼국유사 누가 번역한 겁니다. 누가? 조선 총독부 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하는 거예요. 보면요. 환인이 하느님이고 환웅은 첩의 자식. 환인의 첩의 자식이 서자니까. 그리고 당군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원문 보시죠. 환인도 어떻습니까? 환인이 모시던 신이 있어요. 누구냐? 여기 넣어줘 보면요. 환인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상산천 이 하늘을 저 위에 있는 헤븐
아니에요. 여기에 하늘은 뭡니까? 원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죠 보면요, 바로 통치자가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있는 하늘을 한 천상의 하늘과 격이 같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늘이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어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쓸 때. 그래서 환영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오직 온천하가 모두 저절로 화평의지를 간절히 생각하시니 이때 백성들이 환희를 뭘로 생각했다? 천재의 화신이라. 그럼 뭡니까? 환인보다 더 높은 누가 있다? 하늘에, 진짜 하늘에 누가 있다? 하늘천 임금제자, 황제제자, 하늘의 임금의 화신이라 불렀다. 그럼 왜 보면요, 환인도 누구를 받들었다? 천재를 받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환인을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다국대 내용 볼까요? 삼성기에 나옵니다. 자, 그 후 환웅씨가 황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여기 뭡니까? 봉천신지조라고 나오죠. 봉천신지조. 저 천신이 뭐에 보면요, 천재, 천신, 나중에 상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님, 하늘님 요리 나갑니다. 보면 이런 용어 여러분들 정리 이번에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뭐다? 봉천신지조.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과 흑수 사이의 지역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다? 천자, 하느님의 천재의 아들이면서 뭐다? 환인환웅은 뭐다? 천재의 아들이면서 우리 민족은, 그 민족은 어떻습니까? 천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록 보겠습니다.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군에 대한 신인왕금 나오죠. 왕금이 여러 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왕금이 여러 명인데 고조선을 열었던 왕금 뭐다? 신자 인을 붙여가 신인왕금이라는 거예요. 보면요, 신인왕금. 신인왕금은 뭐다? 뭡니까? 보면 단목지어의 하시가, 자, 단목지어 신당,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나무 밑에 어떻습니까? 불암산의 단목 밑에 어떻습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어떻습니까? 덕이라든지 여기 인이라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보시면 어디까지 나온다? 구한지민이, 구한의 백성, 일명 구이라고 부르죠. 구의 백성들이 전부 다 합렬, 기뻐서 뭐냐? 저절로 어떻습니까? 그분을 받들었다 이거예요. 합렬성복하야. 그리고 그래서 뭐냐? 그때 구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단군을 천재화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재화신의 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천재는 어때요? 어떤 분은 환인의 화신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잘못됐죠? 왜? 아까 나왔잖아요. 환인도 천재를 모시는 어떻습니까? 지상에 황국을 열었던 분이고, 환웅도 그렇고 단군도 어떻습니까? 천재, 하느님의 화신처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받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 천손민족, 천자민족이 반드시 가져야 될, 알아야 될 이 천재에 대한 개념, 이거 반드시 정리하시라고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 언급해 드립니다. 자, 시당구당급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북부의 기록 보겠습니다. 자, 북부의 가보에는 가보에 보면 어때요? 34년 쭉 나오면서 뭐냐? 동맹국 고두막한이, 고두막한은 누구시 아시죠? 보면요, 고구려의 동맹성왕이 아닙니다. 바로 북부의 어떻습니까? 고두막한이에요. 바로 지금의 누구요? 박해끝의 외할아버지. 박해끝의 외할아버지가 동맹한 고두막한인데, 자, 이 양반이 뭐해 보면요, 나중에 한무제를 물리치고 북부의 땅, 해모수가 세운 북부의 땅을, 도읍지를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스리고자 하니까 어디로 가나? 원래 북부에 있던 누구에 보면요, 그때 단군한테 뭘 어디로 보면요, 동부에 가라고. 동부에, 이게 가스본 부여, 그죠? 동부에 가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느냐? 나는 아시 천재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고두막한도 이런 표현했고요. 고조몽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기록은 삼국유사 기편에, 고구려 편에 보면 나옵니다. 고조몽이 오이하고 협부하고 세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대수한테 쫓겨가지고 음리대수까지 쫓겨나가는데, 그때 물을 건널 때 뭐랍니까? 물씨 수신에게 뭐라죠? 나는 너저 아시 천재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때 이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랬냐? 서울대고 고려대고 연대고 전부 다 이 아시 천재자를 뭐라 부른다? 여러분 어떻게 부른다? 아시, 나는 해모수의 아들, 해모수가 천재다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여러분들 해모수가 천재 아니에요. 해모수 자신도 천재자라 했어요. 천재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 아시 천재자, 그 다음에 유아분이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까지 해석이 됐냐? 아, 고조몽의 아버지는 천재인 해모수고 엄마는 뭐다? 여러분들 누구요? 유아부인이다. 요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아시죠? 유아부인하고 해모수는 어떻습니까?
유아 부인의 시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쭉 올라가면 어때요? 그분이 해모수예요. 무슨 사랑을 해요? 고조몽의 4대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런 거 삼국유사, 삼국사기 번역을 그 쉽게 잘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쇼홀합니다. 쇼를 해석을 잘못하면 지금도 해석 잘못된 해석 가지고 어때요? 고조몽의 아버지가 해모수고 엄마가 어떻습니까? 유아 부인하고 서로 해모수고 사랑을 나눴다고 드라마 보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시아버지가 속된 말로 그 며느리 집안에 어떻습니까? 저 며느리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 그래 아를 고조몽까지 낳았다고? 여러분들 이런 코미디를 우리는 역사라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잘 분석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데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옛날 앞에 해석해 놓은 거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게 돼요. 지금도 그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조몽이 쫓기면서 나는 아시 천재다. 천재의 아들이다. 여기는 천재는 해모수 아닙니다. 여기 천재도 하느님이에요. 왜? 환인도 천재, 환웅도 천재를 받던 사람이고 어떻습니까? 당군도 천재를 받들었고 해모수도 천재를 받들었고 고조몽도 뭐예요? 천재를 받던 하느님을 받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강개토왕 비문에 천재지자 아니면 어때요? 황천지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황천지자가 다시 출연하는 때가 언제지 여러분들? 어딥니까 여러분들? 황천지자 어디에 보면요? 바로 김수루왕 흐왕후가 어떻습니까? 흐왕후가 가야에 와서 결혼할 때 와서 뭐라죠 보면요. 우리 엄마가 꿈을 꿨는데 하느님 황천지 시키면 황천 뭡니까?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네 배필이 저기 있으니까 수로가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 해라. 그래 와서 결혼했다는 구절이 여러분들 가락국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황천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천재 황천의 문화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만 이것이 천자 문화, 천손 문화인 것의 가장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1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천자 천손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냐를 이제 어떻습니까?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이 고구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천손, 천자 문화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시연되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에 기록 보겠습니다. 자, 강개토왕 열제가 말을 타고 수령하여 마리산에 올라서 참성단에 친히 삼신상께 천재께 어떻습니까? 천재를 올렸다. 하느님께 천재를 올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을지문덕 장군은 석다산 사람인데 일찍이 입산수도하여 꿈에 천신을 보고 크게 깨달아가지고 3월 16일 여러분들 이때 우리나라 당군을 모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천재를 모시러 가죠. 이 당군 모시는 날 아닙니다. 원래는 3월 16일은 뭐예요 보면 여러분들 이때는 삼신 천재께 천재를 모시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3일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환웅천왕이 신시를 열었던 날이기 때문에 10월 3일이면 백두산에 올라가 천재를 했다. 누가? 을지문덕 장군이. 여러분들 이런 기록이 태백일사 고구려 공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다? 자, 천자 문화 천재 하늘천 임금제자 황제제자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뭐냐? 천재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문화가 어때요? 천재 문화가 쭉 천자하고 천재 문화가 언제 꺾여버리느냐? 쭉 내려오다가 어때요? 고려 때 쉽게 말하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기고 또 뭐냐? 고조선 이후에 중원에서 어떻습니까? 이 천자 문화를 홍범구주를 고조선으로부터 전수받고 난 뒤에 자기들이 이제 황제라고 서서히 어떻습니까? 용의 문이 갖다 쓰면서 어때요? 자기들이 천재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우리는 고려 때 완전히 어떻습니까? 중국에 다 남겨버립니다. 그 우리는 이제 부마국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건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전하고 어떻습니까? 황제한테는 뭐라 하는다? 폐하가 되는 거죠. 폐하. 그죠? 용어도 다 틀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문화를 다시 살리고자 하신 분이 누구냐? 1897년 고종 임금이 자,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하죠. 제국이라는 것은 천자 어떤 국가라는 겁니다. 자, 제국으로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다? 원구단에서 천재를 올리고 천자의 보위에 오릅니다. 다시 천자국을 선포해요.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다. 천자의 나라라는 걸 누가? 고종 황제께서 1897년에 선언하는데 결국은 일제가 독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배경 아셔야 되고요. 이 천자 문화를 다시 들고 나온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딥니까?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에서 다시 천손 문화를 어떻습니까? 천손 천자 문화의 정통을 선언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동학에서 원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학에 가보면 주문해 오는 거 시천주 조화정. 우리 민족이 뭐해 보면 우리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
이 천주가 어떻습니까? 상제고 여기 나오잖아요. 호천극을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우리 조선민족이 정신 썩어가지고 천자문화, 천손문화를 잃어버리는데 어찌 너희들이 이 조선민족이 호천극을 우리 민족이 원래 천자문화 핵심이 뭡니까? 호천극을 상제님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네가 어떻게 이제 알겠냐. 다 잊었습니까? 다 뺏겨버렸는데 그 다음에 한울님이 내봄내서 아구군수 보전하네. 여러분들 천주, 상제, 한울님 같은 용어죠. 동학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문화가 이제 동학에서 부활이 되다가 결국 동학도 어떻습니까? 참 300만이 무참하게 쉽게 말하면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는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제천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천제를 어떻게 모셨느냐? 여러분들 홍산문화에서 원형으로 드러난 것이 3단의 어떻습니까? 제천 문화죠. 보면요. 여기 단을 쌓고 여기에 올라서 이제 하늘께 하늘의 천제께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는데 이 홍산문화는 지금으로 한다면 돼요. 배달 신시 때, 환웅시대 때의 어떻습니까? 문명입니다. 고조선은 어떻게 됩니까? 당군께서 세 아들을 보내가지고 전등산 이게 나오죠. 보면요. 전등산 이야기 나오면서 삼당성을 쌓고 여기에 때요. 보면요. 자, 이게 참성단을 쌓는데 이때는 뭐냐? 중원대륙 중국이 홍수로 떠내려갈 때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길 때 당군은 여기다가 단을 쌓고 하늘의 제를 모시고 중국에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요임금, 순임금의 쉽게 말하면 농건 쉽게 말하면 책임자가 누구죠?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 바로 우였죠. 우를 불러가지고 도산에서 뭐냐? 뭘 보내주냐? 이 물을 다스리는 법을 전해주는데 하우시가 우가 어떻습니까? 그 물을 다스리가 황하 양자강 물을 다스려 가지고 인권을 얻어 가지고 자기를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순임금을 창호까지 쫓아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중국에서는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유가에서는 그런 걸 싹 없애버리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선양을 했다 나오는데 선양 없습니다. 순임금도 요임금도 순한테 갇히고 순도 어떻습니까? 우한테 순이 우의 아버지 곤을 죽였기 때문에 돼요. 나중에 보면 그 9년 홍수를 다스리고 나서 우가 뭐냐? 요임금의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고 순임금의 자식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순도 죽여버리고. 여러분들 이런 역사의 비극의 사건이 중원대륙에서 있어났는데 유교의 사세는 이 내용을 모두 감추고 선양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버렸죠. 자, 고조선의 제천단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보시는 이 제천단이 바로 고종 황제가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 국가를 천자국이라고 선포하면서 원구단 이게 원구단이고 어때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요거죠. 이게 여기 이거 밀어버리고 여기다 조선호텔을 지었고요. 지금 요거 남아 있습니다. 원래 우리 문화를 복원한다면 여기 복원돼야 돼. 지금 조선호텔 옆에 요거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하겠습니까? 조선호텔 밀어야 되는데 안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고종 황제가 저렇게 천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고조선 마리산의 제천단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려사에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뭐 당군에 대한 유적이 없다, 글이 없다. 제발 이런 헛소리를 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더럽게 공부 안 한다는 거. 이게 제 용어가 이제 붙어가 그런데 보면요. 고려사에 보면 당군께서 마리산에 어떻습니까? 정상에 참성단을 쌓았고 당군이 제사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고 정등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삼당성을 쌓았고 세전에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이 세 아들을 보내서 그것을 쌓게 만들었다. 이 나오죠. 자, 이런 기록이 고려사에 나오고 있고요. 자, 행촌이함의 당군 세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성단 이야기가 마리산에 쌓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자, 신유 3월에 뭐냐? 천황이 직접 당군께서 어떻습니까? 마리산에 와서 하늘의 제천 천제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볼까요? 자, 세종실록 지리지 경기 부평 도보의 강화 도보의 기록을 보시면 진산은 고려 마리산이다. 그다음 마니산이 지금 만인데 원래는 마리산이죠. 머리산이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 어때요? 초제를 모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초제. 여러분들 초제가 뭐에 보면요. 결혼할 때 초제가 그 초제의 원형을 제가 전에 강의했습니다. 그 결혼할 때 초제의 원형이 뭡니까? 원래 이 초제예요. 요 초제는 어때요? 북극신을 모시는 제사입니다. 이 북극신을 모시는 제사를 어디서 모셨다? 여러분들 마리산에서 초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어때요? 자, 강화부 가운데 동쪽 있고 쭉 기록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참성단이라든지 쭉 나오죠. 그리고 당군 세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군 기록이 없다느니 뭐 당군이 전설이라니 신화라느니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 문헌학적으로 뭐 한다고 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06년 대한자강회의 월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당군의 강력은 어디입니까? 보면
자, 강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대한 이야기 나고 하늘에 제천하던 단이다. 그리고 전등산은 삼당성이라 부르는데 칭하는데 당군이 세 아들로 하여금 쌓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1906년 기록. 그 다음에 1906년 다른 어떤 서우 1호의 기록 보시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쭉 나옵니다. 당군의 이름은 왕금이고 태백산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평행에 도읍했다는 기록 나오고 그 다음에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편발개수 머리를 닦게 만들었다는 거 어복제도를 했다는 기록하고 세 아들을 보내서 삼당성을 쌓아서 삼당성이라 부른다. 여기서 삼당은 뭐에 보면요. 삼당은 뭡니까 보면 여기서 삼자는 뭡니까 보면 삼당.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 삼당이 뭐냐면 바로 세 아들이기 때문에 삼당이라는데 여기서 삼당은 삼시랑인 뜻이에요. 원래 삼당. 이 세 아들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삼당은 삼시랑이고 줄여서 삼당이라고 여러분들 일본어로 가가지고 뭡니까? 삼당이 사무라이라고 이야기 부르잖아요. 사무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삼당성이 이 삼당성은 원래 난가 이 삼신의 문화를 지키는 집단을 하는데 이게 화랑도 어떻습니까? 화랑도 원래 난가의 집단인데 이걸 어떻게 했었냐? 전쟁하는 무리로 역사에 기수해버린 거예요. 원래 화랑석이 원본에 보면 뭐냐? 화랑은 하늘의 제천신 천신께 제사 지내는 선도들 도 닦는 무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삼당이다 말씀드리고요. 강화도에 참성단이 나온다. 제천소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다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0척이요. 위는 뭐다? 방이고 밑에는 동그랗다. 이게 뭐냐? 위에는 네모, 아래는 동그랗다. 기록 다 나오죠. 자, 1906년 기록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 나오죠. 임시정부 3년에 그때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때 법무총리는 법무총장은 누굽니까? 신규식 선생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문명의 성진이라는 표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어때요? 조선과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성단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 참성단에서 하늘 별을 관측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기록이 1921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3년 임시정부 기록에 21년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고요. 자, 강복절 이후에 마리산의 천재 부활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34년 1월 1일 날 어떻습니까? 동아일보에 자, 강화의 제천단이라 해가지고 소개되어 있죠. 그러면서 당군의 세 아드님 부루 등 쭉 이야기하면서 3인이 쭉 이야기 나오죠. 부루 당군 아들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1934년. 자, 그러면서 강화도에 이게 하늘에서 제사 모셨다는 거, 천재 모셨다는 거, 하느님께 제사 모셨다는 그 신문이 1934년. 이거는 독립 이후죠. 독립 이전이죠. 보면요. 광복 이전이고 광복 이후 볼까요? 자, 46년 10월 30일 날 석간신문에 어떻습니까? 성하오란 참성단의 마리산 정상에 개천절 의식을 영했다 나옵니다. 하늘 여신. 자, 요때까지는 그래도 광복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이 살아 있었어요. 자, 마리산의 천재까지 의식을 모시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기록 보겠습니다. 1949년 기록 보겠습니다. 금년 개천절을 상당히 경축하며 4천년 전에 나라를 세워서 여임금과 백립한 것은 누구나 거부할 수 있는 역사적 증명이다 하는데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축사에서 뭐라다? 4천년 전에 당군 조선을 세운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역사의 증명이다 하는데 때요.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당군 부정하잖아요. 당군 신화라고. 곰과 호랑이고. 가야 하는 사람들은 김순호의 아래서 해놨다가 우리는 그거 안 믿는다고. 이게 대한민국 지금 역사학자들의 꼬라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름도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 뭘 했다? 당군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증명이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최근에는 이제 원구단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황구 대제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죠? 이 하려면 원래대로 한다면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가 되는데 이 서울시에서 이 정도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민족이 진짜 천자국이고 천손민족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강화도 마리산에 어떻습니까? 마리산에 첫째를 모셔야 된다. 그리고 누가 가야 된다?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대통령이 이 단에 어떻습니까? 총관으로 앉아가지고 하늘에 어떻습니까? 제사를 모신다면 진짜 이것은 천자의 나라고 천손국가임을 전 국가에
선언하는 것일 때 아마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반발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또 어떤 대통령이 강화도 당군께서 쌓으신 강화도 마리산 제천단에 총관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모시는지, 그분이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의 대통령, 최고의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역사의식을 가진 대통령으로 역사에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인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어떤 대통령이 과연 마리산에 올라서 총관이 되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지 한번 여러분들 손꼽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여러분들 옹호해 주신 분들, 많이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소정의 물품을 살 수 있게끔 그런 도와주신 분들 많은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림역사문화TV 운영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림 저의 역할은 여러분도 아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이면 100사람이 모이면 자기 주장합니다. 1000이면 1000사람이 모이면 자기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일명 그것을 콩가루로 합니다. 콩가루인데 모이기만 하면 자기들 똑똑하고 주장하다가 싸우다가 헤어지는 동네가 바로 민족사학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식민사학계에서 아예 민족사학계를 우습게 봅니다. 왜? 저것들은 만나면 또 싸우기다 요리합니다. 그런 패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만나면 또 뭡니까?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 연구한 게 최고라고. 여러분들 그것도 자기 연구한 것이 최고로 하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통합이잖아요. 하나로 가는 거. 언제까지? 식민사학을 몰아낼 때까지, 반도사관을 몰아낼 때까지는 한 목소리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과거 몇 년 전에 어떻습니까? 미사의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를 만들어서 145개 단체를 결집을 시켜가지고 식민사학계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왜? 식민사학계에서는 야, 저거 콩가루들이 뭉쳤다 이제 일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자기들이 함부로 이제 어떻습니까? 역사 주장, 신문 대서 특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을 못합니다. 왜? 바로 이제 단체가 뭉쳐가지고 대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일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전쟁할 수 있는 노선이 형성됐습니다. 자, 저의 역할은 뭐냐? 저는 어떻습니까? 이 매림역사문화TV를 운영하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딱딱하고 현장에서 투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드립니다. 저의 역할은 뭐냐? 그 수많은 역사학자들 많죠.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역사학자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간에서 규합해가지고 한쪽으로 가게끔 식민사학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이 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양반은 왜 우리 쪽 이야기를 안 들어주냐? 이 양반은 아니면 왜 저쪽 이야기만 듣냐? 이러는데 저는 절대로 한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학이 바로 잡힐 때까지, 식민사학, 반도사학이 철폐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다양한 어떻습니까? 역사학자들, 우리 역사를 연구하시는 민족사학계 그분들 학자들을 규합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식민사하고 대항하고 나가는 그 길을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제 방송 보시면서 왜 우리 측 이야기를 전적으로 동의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들 많은데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견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면 싸웁니다. 조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목적을 다룰 때까지, 이렇게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저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의 그런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율이 필요하고 중간중간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도 하여튼 다 함께 어떻습니까? 함께 식민사학, 반도사관을 철폐할 때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만나보면 역사 공부하는 분들 만나보면 다 어디서 다 고대사는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디서 많이 틀어지냐? 근대사에서 다 틀어지는 경우가 우리나라 민족사학계 만나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근대사에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대사는 똑같이 회복해야 된다 놓고 근대사가 가면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역사 이야기할 때 왜 근대사를 안 다루느냐면 근대사 싸우면 날마다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적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근대사는 차근차근 동학 역사부터 바로 잡아 나가고요. 고대사 뿌리 역사가 바로 잡힐 때까지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 철학을 여러분들 앞에서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견제하는 순간에 주장하는 순간에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이것은 자기 털만 가지고 나가시고요. 나머지는 통합, 화합을 위해서 나갈 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우리 역사학계는 머지않아 식민사학과 반도사관은 반드시 철폐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또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 한 분 한 분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댓글 좀 여러분들 정보 공유를 위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정보 공유. 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고 또 얻었으면 자극받고 또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고 일일이 여러분들께 댓글에 제가 감사 말씀 못 드리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활동성 쪽으로 그 식민사학 투쟁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참 일일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댓글로서 답글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여러분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또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 오늘 천자문화, 천손문화 여러분들 그 배경, 천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